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1일자 내용을 1월 2일 날 전해드립니다.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힘차게 달려봅시다. 1월 1일 첫 뉴스 나오자마자 캡처를 해놨는데요. 서울은 경제 수도, 중부권은 행정 수도, 남부권은 해양 수도, 대구는 교육 수도. 대구 참 입지가 어중간해졌습니다. 음, 아파트 시장 외에는 토지 시장 쉽지 않다. 수익형 건물들도 쉽지 않다. 말이 부동산이지 사실 이 아파트 시장 그것도 신축 위주로 대구권에서는 5억 이상, 5억 이상 요 정도 시장만 지금 조금 활발한 분위기. 자, 그다음 경제 뉴스 다음에 있는 경제 뉴스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대다수가 이 주식 관련된 뉴스들로 거의 다 채워져 있더라. 부동산 뉴스 여기 어딘가에 하나 요거 하나 어디 뭐 부동산 스터디에 있는 글이 하나 나왔고요. 원래 이 연초쯤이면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나와 가지고 뭐 어디 가서 뭐 상승한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지는 않네요. 여기도 증시 관련된 이야기, HBM도 증시 관련된 이야기, 코인 시장도 작년에는 무척이나 재미없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요것도 증시 이야기, 증시 이야기. 제가 요걸 봐서 그런가요? 요거 새롭게 세팅 마쳤습니다. 새롭게 세팅을 마쳤어요. 이 세팅한다고 어제 1월 1일 하루를 온종일 제가 가지고 있는 엑셀 파일들을 2026년도에 현행화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었네요. 자, 2025년 끝자락에 39,888, 39,000개대로 2026년 포문을 열었습니다. 전세 물량 작년 시작 지점과 주황색 작년 시작 지점과 견주어 보면 거의 뭐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 3,600개 수준에서 거의 한 지금 3,900개 거의 한 4,000개 정도 수준까지 매물이 살짝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대구에서 적정하게 필요한 물량은 5,000개. 근데 요 근래에는 전세가 한 달에 한 1,400건씩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대구에 필요한 평상시에 보통 안정화된 시기에 있는 물량은 4,200개 정도. 그 정도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신축 위주로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 것이고 구축 위주로는 조금 낮는 느낌이 들 것이고 타 광역시 대비해서 전세 물량이 좀 많은 편이긴 해요. 월세 물량 이제 전세 물량보다 더 적어지는 시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월세 물량 빠르게 소진되어 나가고 있다. 자, 대구의 거래량 아직까지 뭐 1월 1일자 요 내용까지 정리를 해놔서요. 1월달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12월 거래량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될 것인가? 어느 정도 이렇게 폼을 열었는데요. 요쯤 되면 이제 한 주 정도 더 지나고 나면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윤곽이 드러납니다. 12월 거래량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될 것인가? 그래도 대충 우리 견주어 보면 2,300이었던 것이 2,800, 한 500건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2,400건 정도로 추정해 보는 게 맞겠죠. 원래 이때가 1월 달이 12월 1월 달이 뭐 대출이 좀 막히고 하면서 거래가 좀 덜 일어나는 시기이기는 합니다. 본격적인 상승은 서울도 그래했고 이제 조금씩 해동되는 느낌이 날 때 그때쯤부터 거래량이 조금 더 늘어날 건데요. 과연 작년 11월 25년 11월 2,800건을 기록했던 것을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지 또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건당 거래 대금은 4억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뭐 부산 이런 데는 대구가 4억 3천 요런 시절에 부산은 한 4억 9천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느 도시 하나 할 것 없이 다 비싼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많이 되고 그 아래쪽도 좀 있으면 낙수 효과가 펴질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섣불리 더 많이 투자에 나선다 이런 느낌까지는 들지 않았던 한 해였던 것 같네요. 자, 어쨌든 5년간의 박스권을 뚫는 그 상황까지 나타났고요. 요 숫자는 2,900이죠.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요거는 취소 건수 반영되기 전 달라진 점은
아까 말 그 전원주택이 이렇게 폭망하는 그런 뭐 뉴스 제목 보셨다시피 저가 주택들은 거래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거래가 지금 한 80% 정도 신고된 것 같은데요. 요것도 6억 이상 거래도 12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60건, 70건 뭐 요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6억 이상 아파트 비중이 20%를 뛰어넘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이거 이 처참했던 시기에는 21년, 22년 그때 넘어가던 시기에는 6억 이상 아파트가 한 건도 신고 안 되는 그런 날들도 있었습니다. 고가 아파트 거래 정말 안 돼요라고 이야기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수성구 거래량과 달서구 거래량이 그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상황. 수성구가 계속 이제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동구 지역들에 있는 좀 비싼 아파트들, 그 다음 중구 지역에 있는 좀 비싼 아파트들. 그러죠. 달서구가 은근히 근래 들어서는 조금 이렇게 다른 관심권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네요. 분양권 거래도 연말로 갈수록 거래가 더 많아졌습니다. 매물은 연초에 1,400개 정도로 1,700개, 1,800개 그 정도로 시작했던 것이 연말이 되니까 네이버 부동산상 기준으로 봤을 때 매물은 700개 수준으로 급감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실거래 가격도 빠르게 볼게요. 수성 아크로타워 직거래권 한 건이 있었고요. 만촌자이른의 13억 4천. 만촌동도 손바뀜이 조금씩 일어납니다. 이제 요때 입주했던 23년 해링턴 플레이스 만촌 23년 이런 것도 입주 시기를 보면은 이 분양했던 시기, 분양했던 그 시기와 견주어 봤을 때 2020년 뭐 이 무렵이었을 테니까요. 굉장히 뜨거웠던 시절에 했던 것들. 막상 입주했던 시기가 되었을 때는 약간 분위기가 23년 이때 좀 싸늘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비싼 아파트들, 가장 많이 선호하는 아파트, 비싼 아파트, 뭐 동급으로 봐도 되나요? 어쨌든 회복률이 좋았다. 연말로 가서 좋았지. 또 연초까지는 또 그런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25년 연말로 갈수록 그 상승세가 조금씩 더 커지는 그런 분위기로 볼 수 있었고요. 남산 롯데캐슬 중구 쪽도 조금 관심 받고 삼덕동 빌리브 프리미어 이 진정 학원가 아닌가요? 학원가 학원이 사라진 학원가. 자, 그 외에 또 마지막 날은 또 거래가 비싼 아파트가 6억 이상 그렇게 많이 된 느낌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중구 지역 비싼 자리 동구 중구 수성구 중구 지역 혹은 뭐 두류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서대구 지역들도 신축 아파트 멀리서 보면 좀 뭔가 좀 싸늘해 보입니다. 서대구 이쪽을 좀 지나다니다가 보면요. 그래도 막상 또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면 또 굉장히 웅장합니다. 이편의세상 두류역도 6억 전후. 이것도 많이 사람들 많이 입방아에 오르내렸던 그런 곳들. 그 외에 고성동 지역도 23년도에 입주를 했다 보니까 손바뀜이 근래 들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11월 거래량이 2,800건에 달하고 그랬던 것이 이때 당시 23년도에 3만 5천 세대 가까이 입주했던 그 시기의 아파트들이 손바뀜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또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늘어난 아파트 숫자의 회전율에 비하면 또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야, 뜨겁다 느낌까지는 들지 않는다. 월배 2차 아파트도 근래 들어서 거래 띄엄띄엄 일어나고 있고요. 이안 동대구 5억 3천 이런 것들도 동대구 지역들 또 뭐 분양하고 있는 것도 있죠 지금. 자, 실거래 가격 이 정도까지만 볼까요? 산장 맨션 요건 조금 놀랐습니다. 4억 5,200 고점 대비 반토막 신축들 이런 것들 재개발 재건축 워낙 그 힘들고 분담금 워낙 폭탄을 막 떨어뜨리고 이러놓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과거에는 재건축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맞죠 이렇게 많이 관심을 받던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관심에서 좀 많이 멀어져 있는 것 같다. 상인화 성파크드림 4억 2,700 고점 대비 67%. 10년 전 가격이던 곳이 수두룩합니다. 이 4억대 아파트까지만 내려와서 보더라도
유림 노르웨이 아침 50평이 4억 천. 인근 만약 신축이 50평이면 거의 한 10억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한 10년 전 가격일 거예요. 한번 눌러볼까요? 주변에 유림 노르웨이 여긴가요? 예. 2018년, 17년 가격도 뭐 3억 7천, 4억 이렇게 거래됐으니까요. 너무 10년 전 가격입니다. 거래 공백도 굉장히 길었네요. 와, 많이 빠졌을 때는 와, 지금 이 타임만 보고 있는데 6층이 3억 2천, 8층이 3억 5천. 뭐 조망이 안 나고 이런 곳인 것 같은데요. 현대 아이파크 3억 6천. 3층이 3억 6천, 24평인데 그러면 고층으로 가면 거의 한 4억 돈이 한다고 치면은 많이 폭락했던 22년 끝자락 3년 초반 이때면 이 평수가 바뀌었습니다. 예, 평수가 그때는 34평도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주 짧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처분 조건하고 온갖 것들이 다 걸렸습니다. 예, 부동산을 정부가 잡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다 가능하겠지만 그 7천조 시장이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 이 주거용만 기준으로 봤을 때 7천조의 시장. 이제 주식 시장이 한 3천조, 4천조 되나요? 이제 코스피 코스닥 합치면 아파트 값이 더 치고 주거 가격이 더 치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주식 가격이 올라가지고 저절로 선진국형 자산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인가? 자, 26년에는 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지 지켜보자고요. 전세 거래량 그 1,400건대 거래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년 전 대비 많이 떨어지는 분위기로 바뀌었었고요. 월세 비중이 월등히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시도가 한 서너 군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당 대금은 2억 6천 수준으로 마무리되었고 아직까지 2026년의 분위기를 엿볼 수는 없다. 울산이 이게 한 20%까지 치고 올라갔는가? 울산이 그렇습니다. 전세가 너무 없으면 그런 현상도 나타나더라. 네, 오늘 첫날 가볍게 마무리하고요. 자,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